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의지가 있을까요? 전 아사진 미디어 조선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아사진 미디어가 3대 특검이 놓쳤던 중요 이슈들 2차 종합특검에서 다뤄야 할 쟁점들 정리하는 기사를 써봤습니다. 첫 번째는 21g이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80일간 달려온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혹인 관저 수의계약 특혜와 청와대 패션위크 의혹의 중심 21g의 윗선을 규명하는 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들끓는 여론에 밀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카드를 꺼냈지만 정무적 셈법 속 수사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아사진 미디어는 새해를 맞아 2차 특검이 반드시 정조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의혹을 재조명합니다. 이 사진은 2024년 11월 30일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 사진입니다. 델리민주에서 퍼왔고요. 촛불이 참 아름답습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해 12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1g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중요한 국가사업인 대통령 관저 이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고위 공무원들이 권력에 영합해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에 21g의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직권 남용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으나 수사 기간의 제한으로 위 인수위 관계자를 조사하지 못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80일이 부족해서 규명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특검팀은 김태형 21g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경제 범죄 혐의만 적용을 해서 불구속 기소에 그쳤고요. 김호진 전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 나중에 국토부 1차관까지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규명했는데 특검 수사 종료 이틀 전 12월 26일에서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21g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180일 수사 기간 중에 3차례나 21g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무실도 가고 그 김태형 대표 자택 그리고 다른 이아무개 씨 대표도 있습니다. 그분 자택이랑 사무실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규명을 안 못한 거죠.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은 21g을 추천한 인물이 누구인지 기억 안 난다고 계속 감사원 감사 등등 해서 진술을 해왔는데 지난해 12월 17일 구속이 된 날입니다. 그때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이런 진술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인수위 근무 당시 윗선의 지시를 받아 관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도중에 변경했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윗선이 누군지 이제 밝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특검 수사기간 종료가 돼서 경찰청 국수본에 이첩이 됐습니다. 당시에 나온 기사로는 그럼 김건희냐 윗선이라고 누가 물어봤나 보죠. 그래서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이 김건희는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게 누군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21g이 어떤 회사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근접회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용산 대통령 관저공사 계약 약 12억 원,
늘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따는 업체입니다. 전문가들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을 했던 사안이고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이걸 또 놓쳤는데 특검에서 이거 국가계약법 위반으로는 또 지적을 안 했더라고요. 국가계약법 12억 단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 국가계약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위반입니다. 왜 이거를 뭉쳤는지도 좀 의문이고. 또 21g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 관저 증축공사까지 따냈습니다. 공사 일부를 무자격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21g은 앞서 김건희 씨가 운영한 회사 코바나 컨텐츠에 2차례 후원했던 업체고요. 그래서 김건희 씨와의 이제 친분을 이용해서 공사를 따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대한민국에서 기성 언론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21g은 관저공사 특혜뿐 아니라 김건희 씨의 통일교 샤넬백 추가금 결제랑 디올 자켓 벨트 액세서리 수수 의혹에 그리고 청와대 서울 패션위크 개최 의혹 등에도 깊숙이 연루가 된 업체입니다.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니고 알선수재 혹은 뇌물 혐의의 그림자가 짙은 핵심 업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사즈미디어가 지난 12월 1일 보도한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김건희 샤넬백 결제 A사, 이때 당시에는 A사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경내 패션위크 사건 연루 업체라는 기사고요.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김태영 21g 그 대표의 배우자 조우연 씨가 김건희 씨의 샤넬백 추가금, 그러니까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그 샤넬백을 김건희 씨가 이제 유경옥 전 행정관 통해서 이제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금 324만 원을 조우연 씨가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했던 사실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관련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조우연 씨가 운영하는 전시업체 제이뉴라는 곳이 샤넬백 결제 시점 전으로 청와대 경내 서울 패션위크 개최 시도 사건에 연루된 업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청와대가 비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울 패션위크를 개최를 하려고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이뉴라는 곳이 전시업체잖아요. 이전에 서울 패션위크 개최를 했던 이력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제이뉴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받았던 업체입니다. 그 의혹 제기는 전재수 전 장관이자 현 의원님이 2022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12월 1일 기사의 1승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아사즈미디어가 지난해 12월 29일 조우연 씨, 제이뉴 등 해당 실명과 업체명을 밝힌 기사를 또 썼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최초 보도 이후 12월 29일에 실명까지 공개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21g이나 제이뉴 그리고 그 관련된 김태형 대표나 조우연 대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공식 비공식 아무런 연락이 없고요. 법적 대응 또한 소송을 건다든지 연중위에 제소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검팀이 이 조우연 씨가 김건희 씨에게 디올 제품 여러 점을 줬다는 거는 지난해 11월 초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가 조우연 씨로부터 명품 브랜드 디올 제품 여러 점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당시에 민중기 특검이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가 살았던 집이죠. 거기 압수수색 영장을 뭐라고 썼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 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썼던 걸로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우연 씨가 디올 제품 여러 점을 김건희 씨에게 준 걸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가 되겠고요.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돼서 저희 아사지 미디어가 이 디올 명품 수수와 샤넬백 추가금 결제가 청와대 경내 서울 패션위크 개최 시도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 제기 기사를 썼음에도 특검팀이 12월 말까지 이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조우현 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태형 대표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고요. 그것도 이제 뭐 경제사범 형식으로 된 상태고, 조우현 씨는 불구속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지금 자유의 몸인 거고, 특히 조우현 씨, 지금 김건희 씨와 더 이제 연관성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이 인물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그냥 다 벌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2024년 10월과 11월 2024년이라고 하니까 해가 바뀌어버리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네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5개 상임위를 통해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셨습니다. 저도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제가 결혼 한 달 앞둔 시기였는데 거의 뭐 그랬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2024년 8, 9, 10월까지 그 관련해서 추가로 관저에 그 사우나실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특종을 했던 시기여서 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5개 상임위에서 모두 21g을 아주 전면적으로 다뤘습니다.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서울 성동구 21g 사무실까지 가서 강도 높은 규탄 발언을 쏟아냈고요. 수십 명의 취재진도 같이 함께 갔습니다. 말하면서 좀 힘든데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 제가 기성 언론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쓴 책 하우스라는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성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당시 오마이뉴스 재직 당시였으니까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기사를 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후에 뭐 한겨레 등등 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뭐 다큐멘터리도 내시고 계속 추가적으로 보도를 하시고, 뭐 뿐만 아니라 뭐 조선, 동아, 중앙, 조중동, 한겨레, 경향, 오마이는 이제 제가 다닐 때였고, 지상파, KBS, MBC, SBS, JTBC, 채널A, MBN, TV조선 등등등 모두가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가 이 문제를 한 번쯤은 다뤘습니다. 21g 사건을. 당시 대통령실의 엉성한 해명도 있었고, 그 해명을 거의 중심으로 처음에는 보도가 됐는데, 2024년도에 민주당이 이걸 전격적으로 계속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사가 이 문제를 파헤쳤고, 2022년부터 23년, 24년까지 민주당이 참여를 했던 여러 가지 국회 회의, 본회의뿐만 아니라 각종 상임위 회의, 그리고 당내 뭐 최고위 회의라든지 이런 데 다 발언이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론과 그리고 국회 회의록에 박제가 된 이 21g 내용. 자,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특검 수사가 맹탕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MBC 코리아 리서치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 62%는 3대 특검의 핵심 의혹과 책임 소재 규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57%, 필요하지 않다가 37%, 압도적으로 필요하다가 많았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민주당이 설 연휴 전에 2차 종합특검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속도가 근데 안 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난 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제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을 완전한 내란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2차 종합특검법 등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원래 5, 6, 7일 잡혀 있었는데 다 수년됐습니다. 8일에 본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해서 또 대통령이 지금 중국 순방 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대통령 순방 일정은 이미 이전부터 다 공표까지 된 상황이었고요. 8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법사위는 충분히 열 수 있죠. 법사위에 상정해서 다 처리를 한 상태로 본회의가 언제든지 열리면 그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법사위 자체를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나오셔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을 하는데 2차 특검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미진하면 총정리 특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총정리 특검 이게 말이 됩니까? 2차 특검이 미진할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 출범도 안 한 특검이 왜 미진할 거라고 이미 못 받고 가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이었습니다. 원내 반응이 좀 애매했는데요. 약간 다릅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오늘 원내대책 회의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그 자리에서 총정리 특검 그게 2차 종합특검 아닌가? 그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사위 전체회의 내일 7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8일 본회의에 대해 당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의장에 요청하고 있다. 7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정 전에 특검과 개혁 입법들 다 처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나.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법원조직법, 법왜곡죄, 헌법소원 등 8일에 설사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그 일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보였습니다. 2026년은 과연 민주당이 공언한 내란 청산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겨울 목숨 걸고 탱크 앞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시민, 의원들이 담을 넣을 수 있도록 망설임 없이 등을 내어준 수많은 시민, 방한 담요를 두르고 응원봉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 그리고 이들에게 빚어질 수천만의 눈길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가 주목해야 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의 과오를 다음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저번 12월 29일 기사에서 플리바게닝 의혹을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또 뭐 특검 측이나 민주당 측이나 김건희 씨 측이나 별다른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여전히. 제가 아직 구독자 300명대 작은 창간 5달 된 신생 매체지만 저희 구독자 많은 분들이 그 여의도에서 몸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제 확인한 바도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분들과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내용의 정보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분들이 다 제 기사를 이 영상을 접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총정리 특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제가 맥이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란 청산, 개혁 완수, 민생 회복. 모든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에 21g 관련 지난 3년 반 넘게 쌓아온 기사들이 데이터로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요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AI 한번 그 21g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 하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게 다 저희 그 언론인들이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이 언론인들이 쓴 기사를 또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시고 해서 AI가 그걸 학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텐데요. 2차 특검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본회의가 안 열려서 뭐가 어떻게 돼서 하면서 좀 뭉개는 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 뭉개는 현상을 이제 저희가 목도하게 되면 그렇게 유야무야 만약에 넘어가면 수많은 제2의 제3의 21g을 만들어주는 것과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21g의 문제는 정말 많지만 저는 그 3년 반 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은 공공조달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만들고 계승시킨 아주 훌륭한 그 공공 시스템인데 이후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된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특산품 같은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와장창 한 번에 무너뜨린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신뢰 자산을 쌓는 데 오래 걸려도 잃는 데는 한순간이죠. 누가 정직하게 공공조달 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수주하고 발주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권력자랑 친하게 지내면 다 딸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이후로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경제도 많이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아주 단단한 지금 오늘 주가 코스피 4,500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이제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어떤 표현이 참 서투네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많은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저는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죄가 반드시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공수만 바뀌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대로 계속 제자리 걸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경우에 누가 제일 기쁠지, 누가 제일 미소 지을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로 오랫동안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별로 말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목이 완전 쉬어버렸네요. 단죄되지 않더라도 수많은 기사와 수많은 회의록이 역사가 이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고 이후에 혹여
묻고 지나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걸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모든 세력이 누구인지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답답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